새벽 4시. 아직 가로등 불빛마저 졸고 아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추워라.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잘 때 저는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섭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 올해 75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폐지 줍는 김씨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허리가 굽은 채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와 신문지를 줍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제 거친 손에 쥐어주며 쯧쯧 혀를 찹니다. 할머니, 자식들은 뭐해요? 이 추운 날 왜 이러고 사세요? 자식들이 용돈 안 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없어. 자식들도 살기 바쁜데 늙은이가 벌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낡은 몸빼 바지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현금 10억 원이 든 통장과 강남, 한복판 5층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자산가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백억대 부자죠. 그런데 왜 이러고 사냐고요? 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얻어먹으며 궁상을 떠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독 오른 자식놈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뜯어먹을 돈주머니로 볼 테니까요. 저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사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적어도 가난한 어미한테는 거짓 웃음을 팔러 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저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따며 악착같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고등어 배를 가를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집에 있는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제 손에서는 항상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씻고 또 씻어도 살속까지 베어버린 그 냄새는 빠지질 않더군요. 어느 날 학교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을 때였습니다. 어린 큰아들은 복도에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냄새나. 학교 오지 마. 애들이 생선 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들 기 안 죽이려면, 비린내 안 나게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 악착같이 벌어야지.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갈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 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굴리고 굴려 강남에 빌딩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돈맛을 본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시장 바닥에서 숱하게 봐왔으니까요.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고 부모 자식 간의 의절하는 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철저하게 가난한 척 옥탑방 할머니로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그저 남편이 남긴 쥐꼬리만한 빚이나 갚으며 사는 줄 알았죠. 그래서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바빠서 못 가요. 어머니, 차 막혀서 이번엔 건너뛸게요. 저는 그 핑계들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내 돈을 노리고 찾아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완벽했던 연극을 멈춰야 할 진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속이 자꾸 더부룩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할머니, 위쪽에 좀 안 좋은 게 보이는데요.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안 좋은 거라니요? 혹시 암입니까?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재산은 저 썩어 빠진 큰아들 놈이랑 며느리가 법적으로 다 차지하고 착한 막내딸은 땡전 한 푼 못 받는 거 아니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과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 저는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시험. 그래,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보자. 과연 누가 나를 살리려 할까? 결전의 날, 저는 일부러 가장 낡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옥탑방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아들 진우입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크게 하고 처가 덕 좀 본다고 목에 깁스하고 다니는 놈이죠. 제 돈으로 의대까지 보낸 제 자랑이자 아픔인 장남입니다. 여보세요? 진우냐? 애미다. 아,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 지금 진료 중인데. 용건만 빨리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경에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바쁠 텐데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며칠 전부터 속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래서요? 위험이래요? 약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가 암이란다. 위암 말기라더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암이요? 어머니 연세에 무슨. 당장 수술 안 하면 3개월도 못 넘긴단다. 그런데 수술비랑 입원비가 한 3천만 원 든다는데 내가 좀 해줄 수 있겠냐? 내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이번에 병원 확장하느라 대출 꽉 찼잖아. 애들 유학비는 어쩌고. 어머님 실비 보험도 없으셔? 아, 진짜 왜 하필 지금이야? 돈 없다고 해. 딱 잘라 말해.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며느리는 내 목숨보다 대출 이자가 더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저희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병원 확장하느라 현금이 씨가 말랐어요. 진짜 땡전 한 푼 없어요. 진우야, 그래도 내가 내 엄마 아니냐. 의사 아들 뒀는데 돈 3천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 어머니.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요. 어머니 연세가 75이세요. 그 힘든 수술 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요양병원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시는 것도 복이에요. 수술하면 산다는데 돈 3천이 없어서 애미를 죽게 놔두겠다는 거냐? 아, 진짜 없다니까요. 환자 들어와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끊긴 수화기를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만 느낄 뿐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생선 냄새 난다고 저를 밀쳐내던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늙은 어미의 목숨을 가성비로 따지며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아들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있는 놈이죠. 민수야, 애미다. 내가 암이라는데. 어머니,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로밍 요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건 형이랑 상의하세요. 형이 의사잖아요. 돈도 형이 더 잘 벌고. 왜 저한테 전화해서 부담 주세요? 아니, 형이 돈이 없다고 해서 너라도 좀. 형이 없으면 저는 있겠어요? 저도 애들 유학비 보내느라 등골 빠져요. 그리고 암이면 뭐, 마음에 준비하셔야죠. 한국 들어가면 갈게요. 끊어요. 뚝, 허탈했습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평생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껴서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먹여 살린 놈들이 내 목숨값 3천만 원이 아까워서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딸 수정이 뿐입니다. 수정이는 저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오빠들 공부시킨다고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 다녔고 시집 가서는 남편 잘못 만나 이혼하고 지금은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식당 설거지,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아이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게 사는 딸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백 번 망설였습니다. 그 없는 살림에 엄마가 암이라 하면 기절초풍할 텐데 돈이 있을 리도 없는데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수정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밥은 먹었어?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식당에서 일하는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정아,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수술 안 하면 죽는단다. 뭐?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암? 거짓말이지? 아니다. 진짜란다. 그런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문제야?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지금 어디야? 옥탑방이지? 내가 당장 갈게. 꼼짝 말고 있어. 너 돈 없잖아. 식당 일도 해야 하고. 식당이 문제야? 사장님한테 말하고 지금 바로 나갈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갈게. 엄마 죽으면 안 돼.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흐흑.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2시간 뒤 제 낡은 옥탑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딸이 땀과 눈물 범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온 모양입니다. 엄마, 딸은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어야지. 미련하게 참으니까 병이 되지. 한참을 울던 딸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딸의 땀과 빗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3천만 원이야. 일단 이거로 이번 수속부터 받자. 모자란 건 내가 식당 가불이라도 해서 채울게.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내 형편에 3천만 원이 어디 있다고. 전세 보증금 뺐어. 주인 아줌마한테 사정해서 바로 빼달라고 했어. 우리야 뭐 월세방 가면 되지. 아니면 고시원 가도 되고. 그게 중요해? 엄마 수술이 급하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와 어린 아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걸 알면서도 엄마를 살리겠다고 집을 뺀 겁니다. 이건 돈 봉투가 아니라 딸의 피와 살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엄마를 구하러 온 겁니다. 저는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는 나한테 평생 다 줬잖아. 이제 내가 갚을게. 살기만 해줘. 제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옥탑방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큰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제 암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달려온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표정은 사냥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신발도 벗지 않고 흙발로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탐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어머니, 암이라면서요? 아, 진짜 골치 아프네. 며느리가 대뜸 말을 꺼냈습니다. 골치 아프다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니, 의사 말로는 가망 없다면서요. 어차피 3기 넘어가면 힘들어요. 수술비 날리지 마시고 남은 거라도 챙기셔야죠. 어머니, 이 옥탑방 보증금 얼마예요? 500만 원은 되죠? 그건 왜 묻냐? 돌아가시면 장례비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병원 때문에 현금 없어요. 미리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저희가 보증금 빼서 장례식 준비할게요. 그리고 혹시 장판 밑에 숨겨둔 쌈짓돈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미 앞에서 살릴 생각은커녕 고작 옥탑방. 보증금 500만 원을 탐내는 그들의 눈빛은 악마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막내딸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언니, 미쳤어? 엄마가 죽는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가, 당장 나가. 큰아들이 딸을 비웃으며 밀쳤습니다. 야, 김수정. 너 돈 있냐? 수술비 내가 낼 거야? 능력 없으면 빠져.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어차피 가망 없어. 내가 냈어. 내 전세금 뺐다고. 오빠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뭐? 전세금을 빼? 아이고, 미련한 년. 그래, 너 잘났다. 내 돈으로 수술하든가 말든가. 대신 나중에 장례 치르고 부조금 들어오면 그건 장남인 내가 관리한다. 알았냐? 그들은 어머니의 목숨보다 고작 몇백만 원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굽었던 허리를 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보고 며느리가 움찔하더군요. 다들 조용히 해라.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리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 암 아니다. 네, 그게 무슨 위험이란다. 속이 좀 쓰려서 약 먹으면 낫는단다. 의사가 오진이었대. 네. 아,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사람 놀라게 왜 이러세요, 진짜. 큰아들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었다. 내 재산 누구한테 물려줄지 결정하려고 시험 좀 해봤다. 재산이요? 어머니가 재산이 어디 있다고.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무슨 재산이냐는 표정이었죠. 덕분에 아주 잘 봤다. 내 아들놈이 이렇게 썩어 빠진 놈인 줄을.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귀한 아이인 줄을. 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은행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이게 뭐? 강남 역세권 5층 건물? 시세 50억?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10억? 어머니, 이거 진짜 어머니 거 맞아요? 그래. 내가 지난 20년 동안 너희 몰래 폐지 주워가며 지켜온 내 진짜 모습이다. 폐지 줍는 김말순이 아니라 건물주 김말순이 바로 나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탑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50억?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님 여태 우리 속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큰아들은 갑자기 제 다리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증금 내놓으라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어디 가고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척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아까 수술하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니 고생하실까봐 그런 거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저는 아들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너는 아까 3천만 원 없다고 날 버렸다. 돈 없으면 죽으라고 했어. 나도 너 같은 아들 없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섭섭하게. 핏줄이 어디 갑니까? 제가 장남이잖아요. 이 건물 관리도 제가 해드릴게요. 수정이가 뭘 알겠어요? 아들은 끝까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들어오시죠. 양복 입은 변호사가 들어오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수정합시다. 받아 적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 60억 원은 막내딸 김수정에게 전액 사전 증여한다. 그리고 불효자식 김진우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만약 유류분 소송을 걸 경우 과거 내가 지원해줬던 의대 학비와 병원 개원, 자금, 결혼 비용까지 이자 쳐서 모두 회수한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변호사님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무슨 수술입니까? 그냥 요양병원 가세요. 장례비라도 해야 하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아까 통화한 내용과 방금 옥탑방에서 떠든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이 녹음 파일 내 병원 홈페이지랑 의사협회에 뿌려줄까? 폐륜 의사 김진우라고. 소문나면 강남 바닥에서 병원 문 닫아야 할 텐데 선택해라. 빈손으로 조용히 나갈래? 아니면 의사 면허 내놓고 망신당할래?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박살날 위기였으니까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제 호통에 아들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어나갔고요. 좁은 옥탑방에는 저와 막내딸 둘만 남았습니다. 딸은 50억이 생긴 것보다 제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안도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설거지하느라 다트고 갈라진 그 손을 제 볼에 비볐습니다. 수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시험해서 많이 놀랐지? 엄마, 진짜 암 아닌 거지? 진짜 건강한 거지? 그럼, 멀쩡하다. 이 돈, 이제 내 거다. 이걸로 식당 때려치우고, 우리 손주 맛있는 거 사주고, 번듯한 집 사서 편하게 살아라. 이제 고생 끝이다.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엄마만 안 아프면 돼. 흐엉.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물이 제 가슴속 응어리를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에게 제일 비싼 옷을 사입히고 제일 비싼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제 입에 갈비찜을 넣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달 수가 없더군요.
돈이 좋긴 좋습니다. 가짜 자식과 진짜 자식을 가려주니까요. 여러분,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쥐고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부모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